안녕하세요. 2차 전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얼마 전에 초소형 전기차 장단점 확인해드리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금방 10만이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다른 전기차들 리뷰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컨텐츠들보다 조회수가 한 3배에서 5배까지도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긴 했는데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높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을 봐도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등이 테슬라 모델 Y였고요, 2등이 초소형 전기차 미니 홍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요, 초소형 전기차 카페 들어가 보면 대체 차 언제 나와요? 왜 이렇게 대기자들이 많아요? 하는 글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초소형 전기차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속으로 그거 타보니까 별로던데 팔리겠어? 하는 의구심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 지금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초소형 전기차 나는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한테 인증받은 초소형 전기차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르노에서 나왔던 트위지 있고요, 다니고, 또 세보시, 또 마이브에서 나온 M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경차랑은 기준부터 조금 달라요. 너비도 경차는 1.6m 이하인 차를 경차라고 하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1.5m 이하로 10cm 정도 크기를 더 줄였고요. 출력도 제한이 돼서 최고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무게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600kg 이하, 상용차 그러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750kg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요. 초소형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1,000만 원 약간 넘는 가격으로 살 수 있고요. 경형 전기차는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확실하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초소형 전기차 국내 시장 규모 1년에 6,000대 정도 팔립니다. 현대에서 만든 차 중에 정말 안 팔리는 차들이 1년에 10,000대 정도 팔리고, 잘 팔리는 차들은 한 달에도 막 2만 대, 3만 대씩 팔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에게 6,000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요, 지금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100%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2배, 3배씩 매년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보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경차의 비중이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작은 전기차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때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작은 차들의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거겠죠. 일단 어디서 많이 팔렸냐 보면요, 저희가 한 업체에 내부 정보를 살짝 빼왔거든요. 경기도랑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팔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야 뭔가 사람이 많으니까 판매량이 높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은요? 또 제주랑 강원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조금이 그 지역이 높아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런 초소형 전기차 수요가 높은 분야가 배달이에요. 화물이나 택배 이런 거 말고 왜 동네 마트 같은 데 가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넘게 구매를 하면은 집까지 배달해주는 동네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던 차들이 보통 다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마스가 단종이 됐죠. 그 시장을 지금 레이가 원래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도 생각보다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다마스가 1,000만 원 이하였다면 레이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줘야 그걸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됐었고, 그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랐죠. 그래서 동네 배달 하시던 분들 전기차로 넘어가 볼까 했더니 전기차 국내에서 팔리고 있던 모델들이요,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초소형 전기차가 눈에 들어온 거죠.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나면 예전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도 보조금을 받고 나면 1,50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승용 모델로 나온 것도 라면 박스 10개 정도는 쉽게 들어갈 것 같고요, 초소형 전기차도 트럭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14박스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동네 배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연료비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100km씩 25일을 주행한다고 해서 한 달 2,500km 기준으로 레인은 한 달에 기름값으로 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초소형 전기차는 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차이가 나니까 1년으로 치면 300만 원, 5년 정도 쓴다고 하면은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 한 대 값 뽑고 남는 거죠. 또 초소형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작고 주행거리가 적다라는 건데, 이런 동네 배달하시는 분들 30분에 한 번 아니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배달을 하니까 배달 안 할 때는 충전기 꽂아놓고 배달을 할 때 잠깐 동네 한 번 돌고 나오니까 그렇게 실제로 불편은 적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들에 비해서 안전도가 굉장히 약해요. 대부분 에어백이 없고요. 차의 문이라던가 그 외관 같은 재질이 금속이라기보다는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소형 전기차 배달용으로 사시는 분들도요, 차가 적은 지역에서 많이 선호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중심부보다는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팔렸다. 그래서 경기도에 판매량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요가 많았던 데는 렌트카인데요. 렌트카가 활성되어 있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경차 같은 거 하루 렌트비 평일에는 2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초소형 전기차는 얼마여야 사람들이 빌릴까 싶잖아요. 그런데 1시간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차가 하루에 2만 원인데 1시간에 2만 원이면 누가 빌릴까 싶죠. 그런데 만약에 초소형 전기차밖에 빌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제주도에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섬으로 많이 이름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리조트 하나 들어갈 때도 주민 반대가 굉장히 거세서 거액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 섬 안에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못 빌려 탑니다. 원래 그 섬에서는 오토바이를 빌려 탔어요. 오토바이 옆에 박스 같은 거 설치해서 2인승으로 개조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타고 그 섬 돌아보곤 했었는데, 지금 그 섬 가시면 초소형 전기차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섬 구경하기에는 초소형 전기차로도 충분하고, 또 다들 조금 천천히 가는 편이니까 위험하지 않고 딱 그 지역 안에서 관광으로 돌아다니기에 최적화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제주도뿐만이 아닌데요, 처음에 판매 많이 된 곳이 경기, 제주, 강원이라 그랬잖아요. 강원 중에서도 강릉시가 이번에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을 잔뜩 구매했다고 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물론 차가 있으면 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차를 끌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차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초소형 전기차를 빌려 타고 그 지역만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강릉시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친환경 바람이 확산되면서 경주라던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초소형 전기차 수요 많은 곳 세 번째는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가보면요, 어르신들 예전에는 경운기 이런 거 많이 몰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스쿠터라던가 사륜 전기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와도 타기 애매하고요, 사방이 다 펼쳐져 있으니까 안전성에서도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초소형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보다는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하지 않겠어? 그리고 기름을 넣는 스쿠터, 주유소까지 가는 것보다 집에서 코드 꽂아서 충전해 놓고 동네 친구 만나러 갈 때 잠깐 타고 가고, 또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옆에 태울 수도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국내 시장 상황이고요.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각국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길이 더 좁고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지하 주차장 이런 거 잘 돼 있지 않아서 도로가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르노에서는 트위지가 굉장히 인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초소형 전기차랑 다르게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폭이 훨씬 좁거든요. 사실상 오토바이에 껍데기 씌워놓은 모습이라서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주차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멀리 갈 때야 뭐 거기 기차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타면 되고, 출퇴근할 때는 트위치 타면 불편함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암이라는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초소형 전기차보다 성능이 더 안 좋습니다. 최고 속도가 45k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일단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우선적인 건 면허가 없어도 운전 가능한 차로 분류가 돼서 14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 킥보드에 면허 의무화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필요하다, 킥보드나 자전거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일단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면허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인데요. 사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연기관차를 살 때 번호판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번호판 구매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번호판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경차 가격 정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냥 막 사면 상관없지만 뭐 대학생이라던가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선뜻 내연기관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겠죠. 대신 전기차를 살 때는 번호판 값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막 줘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차 사는데 규제를 막 둬서 전기차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전기차도 또 비싸잖아요. 어지간한 좋은 거 사려면.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초소형 전기차에 눈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니까 번호판 값은 내지 않아도 되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초소형 전기차 가격이 훨씬 낮아요. 500만 원대부터 해서 비싸도 1,000만 원?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광고도 보면요, 젊은 배우들이 나와서 광고를 찍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건 뭔가 그 초소형 전기차가 배달, 렌트 이쪽에서 많이 팔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업에서 기업으로 판매하고 기업에서 다시 운영을 하는 이런 B2B 구조인데, 최근에는 B2C로 가려는 움직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2위를 했던 중국의 홍광 미니도 쿠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는데요. 가격이 요게 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뭐 두세 배는 뻥튀기가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막 까다로운 건 아니고 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까다로운 거예요. 뭐 에어백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조향 장치도 잘 돼 있어야 할 거고, 편의 장비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맞게,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 뭔가 부품도 중국 배터리를 떼내고 한국 배터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품질 저가격에서 어느 정도 탈만한 품질의 비싼 가격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먼저 품질을 낮춘 겁니다. 자동차이길 아예 포기해버리는 건데요. 거리에 요새 전동 킥보드라던가 전기 자전거 이런 거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전동으로 가는 이동 수단이야 하면서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단거리 이동 수단이 되겠다는 건데, 자동차보다 작으니까 분명히 주차하기도 어디다가 갖다 대기도 편할 거고, 전동 킥보드라던가 자전거보다는 안전할 거잖아요. 뭔가 쏘카가 특정 거점을 기준으로 빌려서 타고 이용할 시간만큼 이용하고 다시 거기에 갖다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은 쏘카보다 더 나아가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아무 데서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타고 내가 내릴 곳에 근처에 내려놓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편의사항이라던가 자동차로서 갖춰야 할 안전사항들을 빼버리면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배터리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대용량으로 탑재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까지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를 탈부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는 구매하지 않고 자동차만 산 다음에 배터리는 어느 뭐 주유소라던가 어디 특정 기점에서 내가 쓴 거는 반납하고 또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빌려가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요즘 핸드폰 보면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뺄 수 없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 배터리를 조금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하면 배터리를 팔지 않고 배터리를 빌려주는 쪽으로 기름값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돈을 받고 자동차는 또 싸게 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소형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작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특히 현대 기아가 큰 차 중심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작은 차 시장에 지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작은 전기차 만드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이나 유럽에서 초소형 전기차로 성공을 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에서 내놓은 전기차 생산 계획,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실루엣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지만 초소형 전기차처럼 생긴 모델이 분명히 준비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초소형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얘기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량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건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량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실제로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전기 소비량은 또 얼마나 늘었을까요? 자,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기차는 실제로 친환경적인가? 까지로 얘기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저희 다음 컨텐츠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성환이었습니다.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 again.